제 이름은 안수명입니다. 저는 1943년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살입니다. 71살. 제 아버님 이름은 안병민이고 저희 어머님 이름은 전보물입니다. 좀 특색이 있는 인생을 산 것 같아요. 1946년에 남한에 내려왔어요. 남한에 내려와서 행복한 소년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진돗개가 있었는데 바둑이라고 해가지고 제 행복은 내 강아지 바둑이하고 같이 눈 속에서 뒹굴고 빗속을 걷고 하는 것이 제 행복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딱 하나 있는데 인간은 보성교다. 호모섹슈얼이건 헤테로섹슈얼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다 똑같다. 그건 제가 지금 합니다. 이념이 어떻게 건가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소련이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왔고 주인이 두 명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중국, 일본, 미국, 소련 이런 주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하루는 북한의 동성연애자가 거기 관리가 정말 줬어요. 당신 죽습니다. 당신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남한에 내려왔어요. 남한에. 그것도 우리 어머니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애가 5명인데 교육시키려면 서울 가야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빨갱이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가족과가 처형하는 그걸 받았고 여기서는 남한에서는 빨갱이를 몰렸고 1946년 내려와가지고 미동문학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아주 참 행복한 저희 어머니는 서울 약대 2대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셨어요. 돈을 버셨고 저희 아버님은 그냥 누구든지 오면 다 이게 치료해 주시는 이런 분이었어요. 6.25가 왔어요. 6.25 와가지고 인생이 변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1950년 9월 27일입니다. 9.18 슈퍼히어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시는데 그분을 인민군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인민군이 와가지고 저희 어머니의 대학교 후배인데 걔를 없애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시가전이 벌어지는데 시가전이 벌어지면 걔가 사람을 밀 테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바둑이를 개자기한테 줬어야 돼. 지금 울어요. 나 그 얘기하면. 그게 9.28. 근데 그 전에 6.25가 나고 북한군이 오니까 제일 먼저 저희 아버지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했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돈이 많은 집이었고 그래서 도망가서 제일 큰 누나가 나왔어요. 제일 큰 누나가 1931년에 서울에서. 그리고 함경도 청진에 돌아가서 저희 5형제가 나왔습니다. 저 큰 누나가 3명이고 형님이 하나고 제가 지금 막내입니다. 그리고 인민군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됐냐면 7.8년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죽이기. 우리 집이 중림동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 앞에 큰 천주교회가 있었어요. 천주교회에서 제일 처음 공개 처형을 했는데 공개 처형을 당한 사람이 저와 같이 미동문학교 구부였고 처형하게 명령을 한 사람이 또 구부의 아버지예요. 내가 어릴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니까 그 사람
시체를 밟아요. 이건 예의가, 하여튼. 내려와서 9월 27일 날 시가전이 벌어졌어요. 전쟁이란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참혹한 겁니다. 정말 참혹한 겁니다. 그래, 근데 북한군이 들어오니까 저희 외할아버지를 사형시켰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는 없었어요. 이북에서 나왔으니까 죽일 거니까. 그래서 처음 비밀이라는 걸 알았어요. 비밀.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어딘가 살아계시는데 얘기는 안 해요. 안 하세요. 아,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9월 27일 날 깜깜하게 불 켜면 안 돼. 불 켜면 그새 죽여요. 불 켜면 안 돼. 불 켜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내가 낭중에 안 계시고 우리 아버지는 알코올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약국을 했기 때문에 알코올 가지고 가서 또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가지고 한 10월 초인가 저희 아버지가 수갑 채우고 매 맞고 끌려가는 걸 봤어요. 딸기라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9월 27일 날 누군지 다 치료해 주셨대. 치료해 주니까 넌 빨갱이 치료해 줬지? 빨갱이야. 그래 이제 거기부터 제가 그 유태인 제 사위가 유태인입니다.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 가서 5살 난 애 앞에서 그 아버지를 차고 때리고 그러면 걔가 그 자리에서 자살 특공대가 된다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지 간에 1950년 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들어갔고 어머니는 이제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구명운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팔이가 됐어요. 신문팔이가 돼서 신문 파는데 그 돈 없고 배가 고픈데도 사람들이 돈 주고 신문을 사요. 근데 물어봐요. 무슨 기사가 열렸어? 근데 그때 내가 7살이 채 안 됐으니까 한자를 읽지 못하니까 잘 못하는데 내가 금방 알아낸 게 뭐냐면 지금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듣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빨갱이 같은 빨갱이 좋은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면 신문을 사요. 돈 내고. 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은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돈 줘요. 12월 21일경에 마지막 차를 타고 2주인가 3주 걸려가지고 부산에 내려갔어요. 부산에 내려갔는데 참 힘든 얘기예요. 자가지는 기차가 그 말이요.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 시체를 묻어있는데 기차가 언제 떠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서는지 모르고 언제 떠났는지 모르니까 기차 앞에 시체를 파묻으려고 땅을 파다가 기차가 그냥 가니까 그냥 시체를 그냥 두고 타는 거예요. 이제 부산 가서 이 세상은 부정의의 세상이구나 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정직하게니까 미국 구호병원의 원장을 취직이 됐어요. 친구들 덕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 또 약사에 나가시고 그래서 했는데 구두 닦기 껌 파는 애들이 그냥 의무교육이 무슨 의무교육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몰랐던 것이 함경도 액센트가 그렇게 헤비 함경도 액센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얘도 내 말을 모르고 나도 내 말 모르니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와서 53년에 소위 수복이 됐어요. 수복이 됐다는 것이 이제 메카서가 이제
9월 15일 날 인천에 해가지고 이제 서울을 갔다가 하고 그 해 12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트루만이 맥카서 목을 잘랐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맥카서라는 굉장히 영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뭐냐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상관 트루만의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공개석상에서 트루만을 갖다 리디큐얼 했고, 어떻든지 간에 1953년인가 4년에 서울 와가지고 정말 무서웠던 그 경기중학교의 시험을 보고, 이것이 경기중학교의 가장 그 불편한 진실입니다. 420명이 들어가요. 420명이. 근데 그리고 60명이 고등학교 때 들어갔으니까 480명이 졸업해야 되는데 170명이 그냥 더 들어왔어요. 소위 보결이에요. 보결. 돈 내고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경기고등학교에 가장 친일파가 많았고, 가장 그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많았고, 가장 군대 안 간 사람이 많았어요. 나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글을 쓴다고 그래가지고 불암선 편집을 했는데, 그때 어떻든지 간에 이 군사 쿠데는 안 된다라고 썼어요. 그 내 의견인데, 가니까 자발고 벗었더니 자지를 차는 거예요. 정확히 차요, 정확히. 빨갱이 죽여야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공장할 때 신공독이라고, 그때 경기도였는데, 경기도에 육사가 있었고, 서울여대가 있었고, 삼육신학대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고. 군대 안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1965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66년에 지오지아 테크에서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그때도 미국 전부의 그 과가 전기과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만은 없었어요. 68년에 처음으로 버클리가 일렉트릭 엔지니어링 컴퓨터 사이언스 디파트먼트를 개명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일라이 줄이라고, 여러분 뭘 쓰는지 모릅니다만은 컴퓨터를 1950년대에 예언했고, 그에 대한 이론을 만들었어요. 이론은 뭐냐면, 이 컴퓨터는 샘플을 합니다. 그러니까 1초 만에 샘플 하든지, 이것이 그 잠수함에 들어가는, 잠수함에서 말이지, 잠수함에서는 그 수중 신호를 하는데, 1000사이클 이상의 하이 프리퀀시가 존재 안 합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중에서는. 여러분, 요새 이 공중에서는 백 년 동안 광선이 날아간 그것을 시그널을 받지만은 수중에서는 한 100m밖에 이 목소리가 안 가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한 40Hz라고 생각하는데, 이 테너 비싸니까. 1000m에서 얘기해요. 1000m에서. 박근혜가 전기과를 나왔대, 전자과. 나는 물리를 배우면서 경기고등학교인데, 물리 선생님이, 너 그거 몰라? 그래서, 뭘 모른다고 말했습니까? 그랬더니, 수중 신호 처리하고 수위 신호 처리하고는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셀 가지고 계시면, 셀에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인데 너무나 적습니다. 왜냐하면, 메가헤르츠, 기가헤르츠,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적은데, 수중에서는 1000사이클 이상의 신호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가 길어야 돼요. Probably 300 meters. 그 시그널을 전부 잡으려면. 그 다음에 에코, 메아리가 쳐요. 탑 에코, 바텀 에코. 상선이 있죠. 한 번은 그 대만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 안수명,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중국 애들이 거의 두고 들어온대요.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 항구에 들어가면 별게 다 있어요. 항구에 또 여기가 지금 LA인데 LA 산타모니카 정도 들어오면 여기 금방 들어와요. 폭탄 던지면.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신호 처리 진술입니다. 박근혜가 조금이라도 그 전기에서 안다면 수중 언더워터 시그널 프로세싱이 얼만큼 어려운 걸 알아야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디텍션이 안 돼요. 잠수함이 여기 바로 한 30분 운전해서 가서 그 해상으로 한 5분만 배 타고 나가서 엔진을 끄고 있으면 소리가 없으니까 저기 잠수함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절대적으로 더 정확히 얘기하면 it's almost an impossibility. 절대적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디텍트하는 것이. 우선 그다음에 저는 1900 그 이제 나와서 펠로우라고 있어요. 펠로우 그 학회에 IEEE라고 있습니다.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Electrical Engineers.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학회고 그 학회의 펠로우입니다. 펠로우라는 거는 뭔가 그 학회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제일 처음으로 이 세상에서 백인이고 어떤 인종이건 간에 두 학회에서 하는 AIA의 미 항우연입니다.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그래서 펠로우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안스메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일라이 주리 내 교수가 안스메이는 이 박사 논문도 좋지만은 똑똑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가 2명이 나오고 66년에 라키드 조지에 들어갔어요. 라키드 조지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말이죠. 내가 쓴 글을 보십시오. 나는 한국에서 군대를 2번 안 갔어요. 돈 주고 기생집에 데리고 들어가서 그 군의관들. 미국에서도 안 갔어요. 미국에서 안 간 얘기는 기가 찹니다. 그때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딱 한 부서만 믿어요. 중앙정보부. 빨갱이 때려잡아 죽이는 게 1등이니까 자기 동족을 치니까 내가 잡혀갔을 때 나 자질을 찾는 것처럼. 그 라키드가 그때는 그 비밀 취급 허가가 미국에 나왔어요. 저는 그때 한국 패스포드 가지고 다녔을 때인데 지금 바뀌어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신청하고 금방 나왔어요. 나오니까 비밀 시크릿 클리어런스를 어플라이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보냈다고 그랬더니 금방 나왔어요. 이 자기 동족을 때려 죽이는 이 한국 중앙정보부에서 일주일인가 이게 우리 내 깔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밀 허가 취급하는 사람 외국인으로서는 제가 몇 명 중에 별로 없습니다. 또 이게 내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의 틀린 점이 있어요.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나니까 중국이 미국 표를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죽을래가 이겼어요. 딱 하나 그 포로들하고 다음 같은 중국 사람을 교환하자고 그랬어요. 그는 전항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항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폰 브라운이라고 아십니까? 폰 브라운이라고 독일의 라켓 사이언티스트였고 엔지니어였고 달나라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인데 샌디에고는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그 엘라 센터를 라켓을 2개 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그때 전항님이 미국 군대에 있다가 독일에 가가지고 폰 브라운을 치료했어요. 그 명령은 이 사람이 우선 필요하냐? 또 진짜로 이런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느니까 전하님이 그걸 다 얘기하고 여기 켈텍이라고 있습니다. 켈텍의 프로포션 랩이라는 인데 그걸 갖다 누가 만들었냐면 전하님이 만들었습니다. 죽을래가 미국이 하는 걸 다 들어줄 텐데 전하님만 보내면 미국이 들어줬어요. 그런데 1952년에 그 소위 그 위스콘신의 그 세네터 보수주의자 조
메카시가 이제 빨갱이 이제 때려잡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걸렸어요. 걸려서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체포영장 없이 5년 동안 구금시켰어요. 이 전하님을. 그랬더니 죽을래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60 몇 년에 이 중국이 원자 폭탄을 터뜨렸고 70 몇 년에 자국의 능력으로 인공수를 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게 하는 게 우리나라가 전부 소련의 박정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훔쳐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기술을 훔쳐다가 인공수를 쏜 나라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너무 이게 감동적이에요. 벌클리 얘기하면 벌클리 군대 안 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나는 군대 안 가겠다. 그랬더니 그 연구소 소장이 있다가 넌 자기 밑에서 일하면 안 가요. 왜냐하면 영주권이 있고 비밀 취급 허가를 받았고 그다음에 라키드가 소위 그 징집 면제를 어플할 수 있어요. 징집 면제. 디퍼먼트입니다. 디퍼먼트. 부시 더 세컨이 몇 번 받은 건데 근데 너는 네 인생 목적이 박사학위를 받으니까 가야지 어떡하냐. 왔어요. 왔더니 영어 시험을 보래요. 그래서 시험 봤어요. 시험 보는데 이건 뭐 100점을 안 맞으면 이거 전부 안 돼. 그래서 한 문제만 맞게 하고 전부 틀리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떤 소령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야, 너는 65년에 학사학위를 받았고 전기과에서 66년에 주제테크에 와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녀석이 어떻게 영어를 못해? 이게 빵점이야. 설명을 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그래서 내가 했다가 여보시오. 내가 66년에 석사학위 받은 건 주제테크에 물어보면 그렇다고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내가 이 불의의 월남 전쟁에 가서 그 월남 여자들 갖다가 죄 없는 여자들 죽이는 것보다 라키드한테 물어보시죠. 라키드는 이윤 추구 문제. 내가 자기들 회사를 이윤을 추구해 줄 테니까 징집 면제를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빵점 맞은 거에 대해서 넌 바보야, 인마. 너의 고용주가 누구야? 미국 연방정부에 너의 고용주가 만든 채점기에서 한 게 내 빵점이 나와서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가기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 왜 벌클리 좋아해? 그래서 야, 인마, 이 불의의 전쟁에 가서 내가 사람 죽이게 됐어? 안 가. 그랬더니 내가 그때 내 자질을 찾면서 쾌락을 얻은 중앙정보부 나의 동족하고 미국 소령이 하는 애거나이징 하는 걸 봤어요. 가만히 있더니 빠가님이 non English. 그래가지고 이 사람 또 뭘 좋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영어를 못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또 불러서 또 시험을 보게 하면 또 빵점 맞을 건데, 그리고 또 미국 연방정부를 탓할 거니까 돈을 들여가지고 이 녀석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뭘 하는지 모르는 녀석이다. 처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중의 신호 처리하고 수 위의 신호 처리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모른다. 한 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자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여자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하면 아무도 몰라. 이거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디텍트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낄낄대고 쏘는데 그 다음에 이승환 박사 얘기 나왔는데 그분들하고 저하고 그 번호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틀린데 저는 그 사람들 화학적으로 봐요. 화학적으로 보고
나는 돈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자식은 정직하다. 그래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동안에 제일 마지막 잠수함전에 대한 계약을 받았어요. 왜냐면 나한테 안 주면 미국의 그 소스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아까 펠로우가 됐는데 AIA하고 IEEE에 펠로우가 됐는데 You may know fellow, but 그 전까지 전쟁이란 건 대량 학살이에요. 그냥 사람 죽이는 거예요. 가서 다 때려 죽이라. 뭐 불쌍한 여자가 죽었다 그러면 야고 왜 거기 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런데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어떤 기운을 받았냐면 전쟁 포로가 생기니까 미국 애들이 야 내 아들이 왜 가서 월남 감옥에 가서 고생해. 그리고 B-52가 가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B-52가 억불됩니다. Probably $100 million. 그거 다 합치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하고 돈이 들어가니까 그때 가장 최연소 미국 국방장관이 단 람스펠드예요. 이 사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싫어하냐면 이 사람이 고문을 허용했기 때문에 고문, torture. 그래서 그때 지금 70년대에 뭐가 나왔냐면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컴퓨터 해서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 그래서 accuracy. 그래서 안수명이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 사람은 전쟁에 대한 그 개념을 바꾼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때려 죽이자. 무고한 자녀가 여자하고 노인이 죽었다면 야, 할 수 없죠. 어떡하냐. 그러면 그거 끝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딱 때려 죽여야 돼요. 그런데 200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B-52와 사담 후세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집 바로 위에 있었어요. 근데 최소한도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이게 크루즈 미사일 한번 런치하려면. 왜냐하면 그 인포메이션이 정확한가 안 정확한가 알아야죠. 그 다음에 또 해야죠. 한 1시간 반 동안 가야죠. 간 다음에 또 하고 그다음에 하면 3시간, 4시간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때 바로 그 크루즈 미사일 쏠 수 있었어요. 쏴! 그러면 쏘는다고요. 그래가지고 부시가 쐈어요. 쏘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담 후세인이 30분이 걸어나갔어. 근데 크루즈 미사일이 바로 나보다 조금 좀 더 깁니다. 조금 기니까 다시 말해서 폭약을 많이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강력한 무기는 아니에요. 강력한 무기는 아닌데. 그러니까